예, 오늘 월요일인데 이번 주가 이제 긴 연휴를 들어가서 그런지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만 그런 거죠? 어쨌든 투자자들은 이제 연휴를 앞두고 고민해야 될 것이 또 많은 상황인데요. 글로벌 이슈들 점검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김한진 박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슈 몇 개 준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경기에 대한 우리의 판단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9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리면서 금리나 기대감으로 주가가 잘 갔는데 기대감이 좀 낮아졌고, 그런 상황에서 또 지난 주말에는 PC 물가가 발표됐는데 예상치 부합되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될 포인트인가요? 네, 시장이 물가에 대해서 불안불안하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PCE 물가 나온 다음에 시장의 평가는 안도의 한숨, 안도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뭔가가 있을 거는 같은데 아직은 튀어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약간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번 달은 선방했다. 그래서 주가도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했고요. 헤드라인 물가가 2.7%인데 이건 사실 낮다면 낮지만 사실은 레벨 자체는 사실 낮은 건 아니죠. 레벨 자체는 예. 낮은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작년 4월 이후에 최고치거든요. 네.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조금 까먹어서 그렇지 팬데믹 이전, 코로나 이전에 네. 경기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었을 때 그때 근원 PCE 물가가 한 1.5%에서 2% 사이에서 움직였어요. 예. 그러니까 2%를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3%를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 정도라고 따지면 팬데믹 이전을 거의 1%포인트가 이상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물가 레벨은 높아져 있다. 하지만 연준이 생각하는 연말 근원 PCE 물가 3.1% 목표치보다는 낮기 때문에 10월과 12월에 금리를 내리는데 그렇게 큰 걸림돌은 아니겠구나. 이런 정도로 지금 시장은 반응하고 있죠. 예, 물가 지표와 관련된 것은 제 표현으로는 좀 아리송하다 이 정도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CPI 확인하고 PCE 확인하고 다음 달 거 확인하고 이래야 될 과정이고요. 반면에 고용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게 좀 확인되고 있는 과정 아닌가. 이번 주도 고용 지표가 있었어요. 고용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이번 달에 이제 지난달 민간 고용 지표가 나오죠. 네. 5일날 나올 텐데 지금 파월 의장이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좀 아리송한 이상한 균형 상태다. 그러게요. 고용 시장이 맞습니다. 그런 표현을 네. 썼는데 그게 지금 기업들이 해고도 안 하고 채용도 안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민자를 불법 이민자를 많이 쫓아냈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 때는 그 일부가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업자로 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갈 때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상한 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 달에도 한 5만 개 정도 미만에서 신규 일자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 3만 개에서 5만 개가 앞으로 한 6개월, 내년까지 미국의 신규 일자리의 컨센서스거든요. 이례적이에요. 그동안은 18만, 20 숫자가 레벨이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가령 작년 네. 9월에 50bp를 인하했을 때 그때 미국의 신규 일자리 최고치가 30만 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3만 개면 거의 10분의 1 토막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최근 6개월 평균치가 2만 3천 개인가 3만 개가 안 되기 때문에 1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10분의 1 수준이다. 네. 고용은 식고 있다. 분명히. 네. 하지만 불황의 초입이지 현재 불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조금 제 생각에는 천천히 진행될 것 같아요. 네. 고용이 식는 속도가. 근데 경기는 사실은 좀 지나고 나야 판단이 되는 거고요. 연준은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고 연준의 고민이 좀 깊어지죠. 9월 FOMC에서는 올해 추가적인 2번의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이후의 톤들을 보면 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2번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한 번 가능성도 있나요? 예. 이 정도의 고용 상황이고 물가가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목표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도 연내에 원래 9월 포함해서 2번으로 봤었다가 네. 3번으로 수정을 했고요. 예. 그래서 10월 말 그리고 12월 10일 2번 남은 FOMC에서 25bp씩 인하해서 상단이 3.75로 올해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3.75라는 의미는 살짝 이제 경기 부양적인 수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살짝 4% 네. 미만은. 그래서 3.75가 일단은 연준의 목표가 될 거고요. 해를 넘겨서 내년에 이제 들어오는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하 속도를 결정하겠죠. 네. 연준의 고민들, 사실 지금 금리의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에 따른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2번째 주제를 보여주십시오. 다음은요. 예, 아직은 견조한 미국 증시, 미국 경기 얘기를 했다면 이제 미국 증시인지 사실 미국 얘기만 하느냐? 미국이 사실 글로벌 증시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미국만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 증시만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렇죠. 이례적으로 매우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 증시는 그래도 그에 비하면 뭐 급락이 나오진 않고 또 견조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조금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에는 뭔가가 조금 남아있는 듯한 예. 그런 상황이고 거품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S&P 500 PR이 23배, 현재 또 물가가 또 금리가 예전에 미국 주식시장의 고점 시기에 비해서는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패드 모델, 연준 모델로 계산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현재의 상황은 버블 초입이다. 예.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고 월가의 많은 분석가들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업 이익이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언제까지 살아있을 거냐? 뭐 사실 단언하기도 어렵죠. 하지만 지금 S&P 500의 뭐 M7 큰 빅테크 7개의 시가총액 점유율이 32%인데 얘네들의 지금 뭐 매출액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거의 뭐 23%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뺀 7개 종목을 뺀 네. 483개 종목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거의 12%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쏠림 현상이 있다는 쏠림 거죠? 현상은 예. 있지만 예. 쏠림의 정당성은 분명히 있다. 문제는 언제까지 이 M7이 이익을 계속 잘 내줄 거냐. 지금 주가 레벨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실적이 아래쪽으로 미스하면 시장은 상당히 조금 불안해지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엔비디아도 최근에 몇 차례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M7의 위상이 조금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투자, 이게 지금 미국 경기 전체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전체의 지금 자본 지출, 캐펙스가 아직까지는 올해까지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예. 아직까지 주가가 비싸긴 하지만 거품은 아니고 거품은 아니지만 약간 비싸기 때문에 조금 뭐 애매하다. 하지만 예. 좀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거품이라고 하더라도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파티장에서 나왔다가는 그죠? 떠들썩한 파티장의 소리를 듣는 게 또 괴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주가 오르는 게 괴롭기 때문에요. 실적이 좋군요, 기본적으로. M7의 영업이익률이 말씀하신 것처럼 27%면 나머지 S&P 500 가운데 나머지 기업들은 예를 들어 이익률이 2%, 3%다 이러면 그러는데 차이는 있지만 여기도 12%니까 그죠? 네, 나쁘진 않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뭐 미국의 뭐 매크로 상황이 말해주고 있듯이 지금 2분기 미국 GDP가 3.8%로 최종 확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지금 3분기의 전체적인 GDP 컨센서스가 뭐 아틀란타 연은 같은 경우에는 3%를 넘기고 있고요. 네. 전망하고 있고 뭐 월가의
저거 큰 IB들도 거의 한 2.5%, 2% 중반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목 GDP와 기업 이익이 동행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적어도 3분기, 4분기까지는 기업 이익이 유지되겠구나. 3분기 지금 EPS 증가율 컨센서스가 8% 증가거든요. 그 정도면 시장이 무너지기보다는 그걸 충족한다면 네. 무너지기보다는 뭐 숨고르기는 있을지언정 주가의 대세 하락은 지금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미국은 거품인데, 뭐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흐름인 거고요. 다음 주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되는데 이게 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코스피 3,500을 눈앞에 두고 이제 변동성이 지난 금요일 날 또 오늘 큰 변동을 주고 있고요. 또 좀 조정이 있습니다. 뭐 당장 이번 주는 긴 연휴를 앞두니까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연휴가 지나고 이후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긴 호흡으로 좀 낙관적으로 보고 싶고요. 네. 내년까지는 강세장이 유지된다. 그리고 이거는 2000년 이후에 아니면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처음 맞이하는 리레이팅 장세다. 리레이팅의 주체는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네. 값이 싸진 한국 주식을 조금 비중을 높이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리레이팅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수명이 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관세 영향에 우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그리고 대미 투자 3,500억 불 이게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환율도 1,400원 지금 넘긴 상태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 통상 문제, 관세 불확실성 이게 조금은 해소돼야 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기운을 차릴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뭐 약간 지정학적 혹은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국과의 이면 협상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그렇게 보는 배경은 3,500억 불의 현금 선불 투자라는 것이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 우리나라로부터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협상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 이거는 뭐 우리나라 3,500억 불 따라 투자하고 굉장히 네. 큰일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결국에는 협상을 전제로 한 밀당이다, 밀고 당기기다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뭐 조금 이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 환율 얘기하셨는데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단기적으로는 꽤 약세가 강하게 진행되는데 이거는 그럼 어쨌든 외부적인 요인 또 어떤 장기적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요인으로 봐도 되는 건지 플러스 결국은 이제 실적일 텐데 미국 기업 실적은 좋았는데 국내 기업들 실적은 또 어떨지 두 가지 환율과 실적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은 결국엔 뭐 지금 글로벌 달러가 살짝 강세인데 사실은 뭐 얼마 안 올랐습니다. 95에서 한 98까지 올라오는 사이에 원화는 거의 뭐 20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에 뭔가 그 국내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통상 압력이 계속되고 관세 압박이 되면서 실제로 수출 센티먼트가 지금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끌고 오면서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기업 코스피 기업 실적은 뭐 제가 보니까 상저하고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금 활약한 업종들 반도체 비롯해서 조선, 방산 이런 업종들이 3분기 이익이 썩 좋더만요. 그런 관점에서는 실적도 상저하고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에 의한 환율 압박도 또 수출 부진도 조금 일시적일 수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하반기에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체로 뭔가 좀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이 블랙스완이 나오거나 뭐 그럴 단계는 이제 아니네요. 우려는 있지만 그렇죠. 대체적으로 우려 속에 이제 기대가 싹 트고 또 우리 시장도 긍정적으로 변동성 이후에 조정 이후에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하셨고요. 김한진 박사님의 투자 인사이트를 그러면 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버블은 몇 달 혹은 몇 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존 템플턴이 했다는 게 조금 의구심입니다. 그죠? 예. 다른 뭐 펀드 매니저들이 헤지펀드 매니저가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존 템플턴 같이 네. 위대한 또 점자는 네, 가치 투자자 바기넌터. 네. 존 템플턴도 잘 아는 거죠. 네. 이게 시장은 버블을 항상 생성하고 그리고 그것은 뭐 항상 반복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미국 증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거품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요. 거품이더라도 거품 초입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렇다면 이제 조금 예단은 금물이다. 사실 96년에 앨런 그린스펀이 비이성적 과열을 얘기한 다음에 4년 더 주식시장이 달려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품도 시장의 일종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투자해서 얻는 총수익률은 기업 이익의 누적과 배당과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이제 투기적인 그러니까 멀티플이 팽창한다든지 네. 이러한 시장 심리에 의해서 포모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투기적인 요인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투기적인 요인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더 비중이 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굉장히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장세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 볼 것은 시장의 총수익률은 이러한 근본적인 펀더멘탈에 기초한 그러한 투자 수익과 투기 수요의 합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열에 대한 버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거는 그게 이제 정점이 아니라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명한 말이 우리가 미국에서 대공황 오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피셔였습니까? 이 상승은 이 고공행진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 얘기하고부터 주가가 급락한 거잖아요. 그죠? 네.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거는 장난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막갈 이럴 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런 썸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려들은 있지만 우려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네. 내일 예고 잠깐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이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시진핑 주석이 이제 APEC에 뭐 거의 오는 걸로 지금 돼 있죠. 하긴 뭐 트럼프가 APEC에서 시진핑 만난다고 했으니까 둘이 같이 오자고 뭐 합의를 한 거니까요. 그러면서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비자도 일시적 해소되고요. 엔터주 지금 어떻게 되는지 리딩 투자증권 유성만 애널리스트와 함께 내일 이 시간에 스페셜리스트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한진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